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탈임상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간호사로서 임상은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고 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습을 나갔다 왔더니 요건 내 길이 아닌가 봐요 라고 하면서 바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 임상 경험이 없이도 어딘가에서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를 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에게 깊은 소식은 임상 경력이 1도 없어도 갈 수 있는 곳 2군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건데요. 혹시 이게 가능했나? 라고 몰랐던 분도 있을까봐 제가 오늘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간호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뽑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2019년부터 채용이 급격하게 막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올해만 해도 계속 2번씩 채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호직 공무원이죠. 간호직 공무원의 경우는요, 대부분 임상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졸업하고 바로 시험 볼 수 있어요. 물론 간호사 면허증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바로 시험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공채 채용이 거의 매년 6월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뽑는 채용 같은 경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공무원 시험에 기본적으로 지역세간호와 간호관리학, 생물, 서울은 이렇게 3가지를 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세간호와 간호관리학, 그리고 한국어, 영어, 국어를 보는데, 좀 특이한 점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랑 생물 딱 2과목만 봅니다. 채용을 수시로 채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채용을 언제 하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서울시는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는 3과목만 보는데 거주지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저쪽 경기도에 살든 전라도에 살든 충청도에 살든 상관없어요. 그냥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방 시험을 막 준비하던 분들이 안전하게 서울도 한번 시험 보고 지방도 시험 보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그 지방직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강원도에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럼 강원도에 3년 이상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주와 무관하게 서울은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강원도 시험 준비하면서 서울시 시험을 꼭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무원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죠. 어떻게 했냐면 서울시 시험과 각각의 지방직 시험의 날짜를 같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응시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지방직 같은 경우는요, 합격하시면 바로 보건소로 직행합니다. 직행해서 거기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바로 하시면서 그 전에 만약에 병원 경력이 있었다면 그 병원에서 있었던 임상 경력을 100% 호봉으로 인정받게 돼 있어요. 와우, 놀랍죠? 근데 서울시는요, 서울시는 나 임상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보건소 가려고 시험 봤는데, 서울시는요,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바로 보건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 3년 이상을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이죠. 그런 병원에 가셔가지고 국립의료원이라든지 등등해서 3년을 임상을 쌓은 뒤에 보건소 발령이 난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3교대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장점을 좀 고민해 봤는데, 정시 출근을 하죠. 우리가 원래 대의 근무가 8시부터 시작하면 거의 6시쯤에 거의 막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9시 출근이면은 9시 한 30분 전에 가겠지만, 여하튼 정시 출근하는 워라밸이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든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페이가 적습니다. 연금이 있죠. 연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은 편에 속한다. 적다라고 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간호사의 연봉보다는 적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테이블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테이블은 찾아보시면 초록색 창에 공무원 테이블 치면 내가 들어가는 그 급수와 호봉수에 얼마를 받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요, 21년도 대비해서 1.4% 정도 인상이 됐다는 부분이 되겠고, 최근 5년간 평균 한 1.9%, 한 2% 정도인데 이것도 살짝 낮은 정도로 조금씩 샤부작 인상은 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2018년도에 2.6% 인상됐고요. 2021년도는 0.9%밖에 인상이 안 됐죠. 2022년도는 1.4% 인상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호봉수에 따른 표가 쭉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급은 아니죠. 이제 8급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8급에 대한 호봉수를 쭉 보시면 호봉수에 따라서 맨 아래부터 보면 3,60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3,600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급으로 올라가면 4,000대, 또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4,000, 5,000 이렇게 올라가고, 마지막 1급까지 올라가시면 최고로 올라가는 건 7,000까지 가는데 한 30년 걸릴까 생각이 듭니다. 넘게 돌릴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 학원 말고 커뮤니티에서 좀 재밌더라고요. 닭공사가 있더라고. 닭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독공사가 있어. 독하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공드림은 공무원 합격을 드린다고, 공치사는 공무원 공기업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가 있죠.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IMRN이 되겠습니다. IMRN 들어와서 보시면 공무원 강의가 준비되어 있죠. 예. 거기는 굉장히 명강사가 있고요. 명강사 접니다. 그래서 기초이론, 심화이론, 문제풀이까지 준비되어져 있고요. 차근히 준비하신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 간호학과 간호관략을 함께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탈임상이 가능한 곳, 그러면서도 간호사 임상 경험이 없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정확하게 말하면 임상시험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CRC, CRA, CRO까지 모두 세 가지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 다 임상 경험 없이 바로 탈임상이 가능한 분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RC는요, 여기 보면 클리닉 리서치 코디네이터라고 있어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라고 부르죠. 임상시험 대상자의 임상시험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는 주요 업무가 임상시험 과정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병원 내 닥터가 이제 교수님 아래 소속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코디네이터로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조교 같은 거지. 그래서 교수님의 개인 조교 소속으로서 임상 시험 대상자의 체어를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뭔가 시험하는 일, 동의서 받는 거,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말했던 CRA는 뭐냐? 이거는요, 마지막에 클리닉 리서치 어소시에이트예요. 그래서 임상시험 모니터링 요원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했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 이 병원 임상 경험이 필요가 없어요. 특이점은 외근과 이직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임상시험 잘 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직종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외로 좀 이직이 많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이 조금 제가 많이 준비한 게 CRO인데요. 이거 제약회사에서 CRO라고 하는 임상시험 위탁기관에 시험들을 이제 의뢰하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주고 의뢰하겠죠. 근데 CRO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RO 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CRO는요, 다시 말하면 임상시험 위탁기관이고요. 이 위탁기관 소속으로서 CRA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앞에 제가 CRA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 임상경험 필요 없는데 그 대신 외근과 이직이 좀 많다라고 했는데요. 그 CRA 모니터링하는 요원의 일과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약회사 자체 내에서도요, CRA를 두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약회사의 CRA로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조금 다 많이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TO가 나야 되는 게 있고요. 영어를 좀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뽑는데 간호사는 뽑진 않는데요. 다만 간호사의 경우는 차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 학생 때 열심히 차트 보는 연습했던 분들도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호사 출신이 더 유리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CRO에 취직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때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냐 아니면 국내 기업이냐, 이것에 따라서 연봉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경력이랑 영어 실력에 따라서도
당연히 연봉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은 많습니다. 일도 많습니다. 대부분 3년 이상이 되게 되면요. CR로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대학병원 임상간호사가 받는 3교대 하면서 받는 급여만큼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앞에서 말했던 것 중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CRC는 좀 취직도 쉽고 워라밸도 좋긴 하지만 월급이 좀 적다. 4대 보험도 안 돼 있어요. 개인 교수 소속이니까. 그래서 보통 다른 직종 이직할 때 그 중간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 CRA가 가고 싶은데 경험이 없으니까 CRA를 가기 위해서 우대사항이니까 가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데 어디서 취업 공고가 나나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약개발 임상연구원 모임 카페 공고 많이 나는데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모임이 있어요. 신약개발 임상연구원 모임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대기업 채용 공고부터 의료기관 채용 공고, 저 여기 카페하고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그냥 알아드리려고 제가 알아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CLA, CRC 게시판, CTA 게시판 등등등 나누어서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않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CRC, CRA, CRO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CRO로 가는 것이 3년 정도만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 웬만한 임상에 있는 3교대 간호사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좀 확 땡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CRO가 될 수 있을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의 마련이 또 야심차게 준비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요. 이 아이의 마련에서요 보시면 지금 곧 오픈이 될 예정이긴 합니다. 여기 IMRN에 들어서 보시면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전문가 과정을 클릭하시고 과정에 보시면 첫 번째에 CRO 임상시험 수탁기간 전문가. 그래서 여기 임상시험 수탁기간 취업과정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수하시면 한 80% 이상을 이수했다. 그럼 수료증이 발급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CRO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이 이쪽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또 PDF 파일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또 준비해야겠다. 또는 하든지 안 하든지 한번 수료증을 발급받아 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IMRN 클릭하시고 임상시험 수탁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